네, 고1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아까 이제 고3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했는데, 오늘따라 유독 분필 가루가 너무 날려가지고 계속 재채기가 나와서 그냥 마스크 끼고서 지금 고1은 해설하려고요. 이제 고1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고1 모의고사도 좀 해설을 하게 되었는데, 전 문항을 해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난이도가 높았던 거, 그러니까 유독 이제 정답률이 좀 낮았던 문항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9번부터 가볼 건데요. 얘가 이제 어법 문제예요. 어법 문제 치고는 좀 이제 드물게 정답률이 30%대까지 좀 떨어졌는데 이게 평소에 좀 잘 안 나오던 테마가 출제가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어떤 게 좀 그렇냐면은 4번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셀브스가 붙어 있는 걸 이제 저희가 제기대명사라고 하잖아요. 자, 제기대명사는 당연히 뭐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가끔 한 잊혀질 때쯤에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적응이 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어떻게 푸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럼 제기대명사는요. 뭐 이를테면 타동사, 3형식 동사가 있다고 할게요. 물론 뭐 4형식, 5형식 다 됩니다. 타동사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뒤에는 목적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 동사를 수행하는 주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의미상의 주어이든 실제 주어이든 크게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주어랑 목적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한 존재잖아요. 그럼 이 목적어에다가 셀프나 셀브스를 붙이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제기대명사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둘이 같은가 다른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실게요. 여기서 tell이라는 사형식 동사가 나왔고요. themselves가 첫 번째 목적어, how to run their business. 얘가 뒤에 두 번째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첫 번째 목적어에 제기대명사가 붙어 있는데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이 ing는 앞에 있는 members를 수식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누군가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의 주어는 이 members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사실상의 주어입니다. 실제 이 문장에서 물론 주어가 아니겠죠. 이 문장에서 주어는 아니지만 이 telling의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한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건지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확인을 위해서 내용을 좀 한번 보면요. 여기부터 볼게요. 스포츠 운영의 이사들은요. 자, 주어가 executives 복수니까 have 나오는 거 괜찮죠? 갖고 있는데 수십 년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대요. 이들의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요. 자, 즉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지식과 경험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는요. 그럼 이들은 누구냐? 앞에 나왔던 executives 말하는 거죠. 자, face가 동사입니다. 비판에 직면한대요. 누구로부터의 비판이냐면 팬들과 그 사회 구성원들로의 비판에 직면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팬들과 구성원들은요. 말합니다. How to run their business. 이들의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준대요. 그럼 이거 누구 사업이에요? 역시나 executives, 이 이사들의 사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경험이 많고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인데 막 팬들이라든가 다른 이제 사람들이 야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조언을 하고 지적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어제도 오늘 아침이었네요. 축구가 있었거든요. 클린스만 감독이 사실 요즘 그렇게 잘하고 있진 않아요. 5경기째 승이 없는 상태이고 이거는 신기록이라고 하죠. 외국인 감독 중에서는 5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라는 것은. 그럼 이제 그 커뮤니티 보면 난리가 납니다. 뭐 네이버 그 응원 댓글 같은 걸 봐도 그렇고 뭐 유튜브 댓글을 봐도 그렇고 야 클린스만 감독 이게 뭐냐 빨리 뭐 사퇴해라 잘라라 또는 뭐 전술이 이게 뭐냐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물론 타당한 지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사실 보면 좀 웃기죠. 클린스만 감독이 훨씬 더 경험도 지식도 많을 거거든요. 축구에 대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축구 팬 정도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해대고 있는 거잖아요. 비판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누군지 아시겠죠? 누구 말하는 거예요, 댐은? 이 운영하는 사람들, executives 말하는 거예요. 팬들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사들한테 야, 사업 운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뭔가 비판이라든가 이런 이제 조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끝났네요. 이 둘은요, 다르죠? 팬과 공동체 구성원, 얘가 주어고, 댐은 executive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이 다릅니다. 따라서 제기대명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네, 29번 다음 이런 식으로 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32번 빈칸 추론으로 좀 가볼게요.
짜짜짜. 이 문제는 아마 좀 잘 읽히진 않으셨을 거예요. 단어도 좀 어렵고 내용도 좀 약간 살짝 난해한데 근데 여러분이 뭘 잘 하셔야 되냐면은 빈칸초로는 주제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빈칸 문장 좀 보면요. 실전에서 그냥 처음부터 읽으세요. 이제 시간상. 과학자인데 드발이라는 요 과학자가 드발이 지적을 했듯이 시작부터 뭐합니까? 드발이 지적을 했듯이 과학자들은요. can be some of the worst offenders. 최악의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 일부가 될 수 있대요. 그러고 나서 이 하이프는 약간 콤마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분사 구문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employing이라는 동작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기술적인, 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냐면 빈칸하기 위해서.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과학자들이 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 정확하게 목표 설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대리는 여전히 과학자가 되겠죠. 과학자들은요. 침팬지의 침팬지의 키스를요. 입에서 입으로의 접촉이라고 부른대요. 자, 그래서 컬은 O형식인데 침팬지들끼리 키스하는 거를 입에서 입으로의 접촉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에서 이 과학자들은요. 영장류 사이의 어떤 친구를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favorite operation partner. 뭐 좋아하는 제휴 파트너 이런 식으로 부른대요. 그리고요. 자, 이거 좀 해서 어려울 거예요. interpret랑 그다음에 as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덩어리 표현입니다. interpret A as B예요. A를 B라고 해석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A를 B라고 해석하다. 그럼 A가 뭐냐? 증거인데 다음을 보여주는 증거죠. 까마귀랑 침팬지가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한대요? 다소 질적으로 different, 다른 것으로 해석한대요. 뭐랑은? 도구 만들기인데 이건 누구의 도구 만들기냐면 인간을 정의한다고 말해지는 도구 만들기. 그죠? 인간을 정의하는 그런 종류의 도구 만들기하고는 다르다고 이제 해석을 한대요. 즉 동물들하고 인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구별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물들도 인간처럼 뭐 키스도 하고 친구도 있고 도구도 만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든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스는 그냥 접촉이라고 표현하고 친구 관계도 그냥 제휴라고 표현을 하고 도구 만드는 것도 무슨 소리야 이거 인간이 도구 만드는 거고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구별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잠깐만요. 연결 잘 하셔야죠. 지금 이거 다 예시잖아요. 이거 어디 나왔어요? 예시에도 이게 나와야 돼요. 자 누차 말씀드립니다. 얘는 일반적 진술이고 그 뒤에 나온 이 예시들은 구체적 진술인데 이 둘 사이에는 재진술 관계 성립된다고 했죠. 즉 여기에도 언어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거죠. 키싱. 키싱이 아니죠. 키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mouth to mouth contact. 얘가 이제 과학자들이 쓰는 언어잖아요. 그 다음에 favorite operation partner. 이게 과학자들이 쓰는 언어잖아요. 되셨죠? 이러한 언어들을 왜 써요? 동물하고 인간은 달라. 다르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거는 인간이 하는 거는 달라. 이거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칸에 요 내용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근거 단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여러분, 비트란 단어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이기다란 뜻이에요. 동물들은 이길 수 있대요. 인지적인 업무에 있어서. 자, 만약 그렇다면은 이제 중간에 끼어든 거고요. 일단 패스. 이들은요, 과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right off 얘가 치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지능이 아니라 그냥 본능이야 라고 치부를 해버린대요. 즉 만약 동물이 우리보다 뭔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지능이 좋아서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이런 언어의 트릭들, 언어의 어떤 이제 교묘한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은요. 드발이 부르는 것이래요. 언어적인 카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래요. 사실 이 단어 모르셔도 됩니다.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거세란 뜻이에요. 주석 안 달아줄만 하죠. 언어적 거세라고 드발이 부르는 것. 이게 바로 언어적인 트릭이다라고 해요. 자, 언어적 트릭 다시 한번 나왔죠. 얘가 아까 제가 밑줄 표시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것은 바로 방법인데 참고로 동사 없습니다. 부연 설명이에요. 이런 언어적인 트릭은 방법인데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래요. 뭐 하기 위해서? disempower animals. 동물에게 힘을 빼앗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가 단어를 개발하는 방식이래요. 뭐 하기 위해서? 정상의 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해. 정상에 있는 건 인간이야. 동물하고 인간하고 비슷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동물은 나약해. 힘을 빼앗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동물을 깎아내리고 인간이 정상에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뭐 하는 거다?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고 이러한 언어를 쓴다라는 거죠. 자, 빈칸에 들어갈 거 확실해졌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동물을 깎아내리고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거. 요 내용이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 몇 번입니까? 3번 보실까요? 디스턴스가 지금 동사로 쓰였는데 디스턴스가 거리잖아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뭐와 뭐 사이의 거리를? 다른 동물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해석하자면 우리로부터 다른 동물들을 거리를 두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을 구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괜찮으시겠죠? 그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34번 보십시다. 질문의 초반에는 능력에 대한 정의가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은요, 지적인 어떤 재능, 능력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뭔가 능력의 첫 번째 정의, 지능,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 문장도 보면은, 자, 여러분 또한 능력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은 특정한 기술이나 재능의 관점에서 정의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뒤에도 나오지만 뭐 피아노를 잘 친다든가, 언어를 학습한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능력에 대한 어떤 다양한 정의가 쭉 나열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총 3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빈칸 문장 나오죠. 잘 보세요. 일단 제발 이 however는 하지만이 아니에요. 콤마 없잖아요. 여기서 however는 부사절 접속사고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해석하거나 또는 어떻게 뭐뭐 하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뭐뭐 하든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요 ever가 붙는 걸 복합관계사라고 하는데 이 ever가 붙으면 보통 뭐뭐 든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 능력이라는 게 정의가 되든 간에 여기까지. 잘 들으세요. 어떻게 능력이 정의되든 간에 라는 말은요. 능력의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되셨죠? 아니, 어느 길로 가든 간에 지금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하잖아요. 어느 길로 가든 간에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 말은 어느 길로 가든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능력이 어떻게 정의가 되든 간에 라는 건 능력을 어떻게 정의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앞에 나왔던 3가지 능력의 정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 근거 앞에 없습니다. 뒤에가 중요해요.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문제는 빈칸할 때 발생한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대체 문제가 뭔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앞에 나온 적 없잖아요. 뒤에가 중요해요. 답은 거 여기 있어요. 여기서 내주시면 돼요. 자, 봅시다. 되게 짧죠? 성과나 어떤 수행 능력 이것들은요. only measure. 이거 한번 해주세요. 실제 이거 기울어져 있죠. 시험지에는. 유일한 척도인데 그 사람의 유일한 척도가 된대요. 그 다음 nothing else. 그 밖에 다른 어떠한 것도 taken into account. 고려되지 않는데요. 오로지 뭐만? 이 사람의 어떤 퍼포먼스만.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 다음 outstanding 이제 뛰어난이니까 뛰어난 성과 또는 수행 능력은요. 뛰어난 사람을 의미한대요. 즉 뭐랑 이퀄이에요? 수행 능력 이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죠? 다른 건 고려되지 않는다. 일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지 못한 사람, 그냥 무난한 사람이다. 나왔죠? 평범한 성과를 내는 것은 의미합니다. 평범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로지 사람을 뭐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퍼포먼스만 가지고서. 이 퍼포먼스라는 건 앞에 나온 표현으로 치면 ability,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오로지 그 사람의 능력과 성과만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 이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겠죠. 자, 그럼 빈칸에는 performance equal person. 이 내용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보실까요? 나왔죠. soul 하면 얘가 뭐예요? 자, 그 솔로 할 때 솔이잖아요.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즉, 유일한이에요. only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의 self-worth, 자존감이나 자기 가치의 유일한 결정 요소가 될 때, 그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른 거 다 고려 안 하고 오로지 그 사람의 가치를 성과, 능력을 가지고서만 결정할 때, 이때 문제가 된다는 거니까 자, 답은 이렇게 해서 1번 해주시면 되겠죠.
이 소월이 아까 나왔던 only랑 같은 의미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재진술 관계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또 34번 풀었고 넘어갈게요. 자, 특이하게 제가 35번을 좀 준비를 했는데 저도 이거를 풀이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맞고 정답률도 되게 낮게 나왔고요. 답을 맞힌 분도 이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을 맞췄나 사실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뭐 저랑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내용 그 자체가 되게 좀 생물학적인 어떤 단어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예쁘게 해석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뭐 이를테면은 뭐 specialized engine 같은 경우 뭐 전문화된 단말 이렇게 뭐 예쁘게 번역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감각신경은요. 전문화된 어떤 끝부분, 단말을 갖고 있는데 어디에? 어떤 신체 조직에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요 끝부분은요. 특정한 감각을 픽업,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즉 감각을 뭔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날카로운 물체, 이를테면 뭐 압정, 핀 같은 거를 밟았을 경우에 그 신경의 끝은요. 피부에 있는 신경의 끝은요. 그 고통을 트랜스미트, 전달할 거래요. 그 고통 감각을 전달하는데 다리까지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척수 그리고 뇌까지 쭉 이제 전달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어렵지 않죠. 뭔가 감각신경 끝에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뭐 고통을 느낀다든가 뭐 압정 같은 걸 받는다든가 하면 이게 뇌까지 전달이 되는구나.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단순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비록 그 고통 자체는 unpleasant, 유쾌하진 않대요. 그렇지만 it is in fact, 사실 그것은요. acting as a 뭐뭐로서 작용하다예요. 보호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어떤 보호적인 장치로서 작용을 한대요. 발을 위한. 그렇죠? 내가 뾰족한 걸 밟았는데 고통이 안 느껴진다? 그럼 뾰족한 거 엄청 밟고 다녀도 모르지 않겠어요? 그럼 되게 나중에 막 발에 막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모르겠죠. 그럼 위험할 수 있잖아요.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는 지금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뭔가 주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보호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흐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좀 더 볼게요.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get used to 하면 몸에 익숙해지다죠. 몸에 익숙해지다. 여러분은요. 고통에 익숙해진대요. So, 그 결과 능력인데 여러분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은 감소하게 된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릴 만한 부분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서 그렇게 위화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고통이란 게 느껴지면서 즉 고통이 있어야 보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반대로 고통에 익숙해진다, 즉 고통이 잘 안 느껴진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보호 능력도 감소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위화감이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거고. 자, 그래서 아직은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은 안 든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3번. 뇌 안에서 신경들은요. 연결이 될 거래요. 어떤 영역인데 말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영역과 연결이 될 거래요. 뭐 하도록? 여러분이 where shout, out, out 하는 이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혹은 다소 좀 덜 공손한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제 뭐 아이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언어랑 연결을 해줄 거래요. 일단 앞에 압정 내용이 좀 연결이 되긴 하죠. 압정 같은 걸 밟았어요. 그러면 하거나 아이씨 뭐야 하면서 이제 뭔가 내뱉겠죠. 그렇게 연결을 하는 역할을 역시나 신경이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중요한 힌트가 나오죠. 이들은 will also connect, 또한 연결을 해줄 거래요. 또한 연결을 해줄 거래요. 그럼 이 말이 나오면 앞에 뭐가 나왔어야 돼요? 연결한다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왔었잖아요. 신경들은 연결해 줄 것이다. 괜찮죠? 즉 3번과 4번은 한 세트예요. 3번이 답이 될 수 없는 게 3번이 없어 4번이 나올 수 없거든요. 물론 4번이 답이 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지만 근데 자연스럽잖아요. 신경은 연결해 줄 것이다. 또한 연결해 줄 것이다. 이거 한 세트예요. 그러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일단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이번엔 또 뭐랑 연결이 되느냐? 운동신경하고도 연결이 된대요. 이 운동신경은 다시 이제 뭔가 척수까지 뭐 되돌아간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에 있는 근육으로 되돌아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뭐 상세한 이제 부연 설명이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신경은
언어의 영역하고도 연결을 해주고 뭐 운동세포하고도 운동신경하고도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결을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신경이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구나. 이 정도 느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감각과 운동신경은요. 통제를 하는데 신체에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고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신경이란 녀석이. 신경은 몸에 있는 곳곳에 관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도 뭐 예시 나왔죠. 뭐 심박에부터 해가지고 뭐 창자의 움직임 이런 것들 전부 다 뭐가 관장한다? 신경이 관장하고 통제를 한다라.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쭉 읽었는데 사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럭저럭.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다시 한번 처음을 볼까요?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요? 감각신경으로 시작을 했죠. 이 신경이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전달해주고 뭔가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 뒤에도 신경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언어랑 관련된 역할, 운동과 관련된 역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몸에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조절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즉 이 글은 신경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쭉 나열하고 있는 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신경이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단지 이제 고통에 익숙해지면은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된다? 이거는 이제 신경의 역할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글은 신경이 요러요러한 역할을 해줘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플러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데 얘만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내용이잖아요. 제대로 신경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서술이죠. 그래서 얘가 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이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명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38번 보실게요. 자, 요게 정답률이 거의 뭐 엄청 저조하게 나왔는데 사실 뭐랄까 여러분 38번하고 39번은 풀이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39번도 풀어보시면 될 텐데 이게 고1 모의고사다 보니까 아직은 이런 패턴에 좀 적응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고3이라고 뭐 적응된 것도 아니에요. 고3에선 이런 문제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여전히 적응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은 제가 독해 수업을 이제 할 때, 그러니까 제 독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삽입 문제들은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밑줄 내용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뭐 물줄 내용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 주어진 문장 있잖아요. 이 주어진 문장은 거의 10중 8구 물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역접 연결사 혹은 역접 연결사에 해당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장 앞에까지는 밑줄 내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문장부터 정확히 이제 물결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들어가면 돼요? 요 전환 지점에, 딱 요 지점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의 풀이가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풀이거든요. 다만 이 문제가 조금 어렵고 특이한 거는 주어진 문장에 뭐가 없어요? 역접 연결사가 없어요.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표현이 있는 게 바로 other individuals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럼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면 앞에 뭐가 나왔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글은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람 1, 사람 2. 일단 이렇게 합시다. 왜냐면 누군지 모르니까. 물론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4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은 2개예요. 이렇게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시고 이 두 부류가 누구인가? 어떻게 나눠지는가? 이거를 찾으려고 하시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되게 쉬워질 거예요. 자, 한번 전화 볼까요? 일단 첫 문장 구조가 좀 이제 나름 좀 유의미하니까 한번 저랑 보면은 여기 as 앞에서 한번 끊어주세요. 여기부터 이제 부사절이 시작되고요. 요 이젠 가목적어가 되겠습니다. 투동사가 진짜 목적어가 되겠고요. 자, 그럼 보면은 단어가 좀 어려운데 blur 하면 얘가 흐릿해지다거든요. 직장과 집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대요. 뭐 하면서? 뭐 때문에? 휴대용 디지털 기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뭐를 뭐하게 만들었냐면 자, 목적어를 보호하게 만든 거죠. 어디서나 언제서나 일하는 것을 점점 더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쵸? 이제는 직장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일할 수 있잖아요. 재택근무 같은 거 하잖아요. 요게 가능해지게 되면서 이 직장과 집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거죠. 자, 상황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뭐 그 다음 문장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일단 넘어갈게요. 빠르게. 여기 볼게요. 자, 중요한 표현 나왔죠.
some people에다 형광펜 해주시고요. 뭐가 드디어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 나온 거예요. 밑줄 표시할까요? 몇몇 사람들은 prefer, 선호하는데, 자, 밑줄. 분리하거나 쪼개는 걸 선호한대요. 역할을요. 되셨나요? So that. 그 결과 뭐 하도록? 뭐 하기 위해서? 그 경계의 어떤 교차가 최소화되기 위해서. 자, 경계 아까 나왔었죠? 직장과 집의 경계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최소화되도록 나누는 걸 좋아한대요. 즉,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직장과 관련된 일을 한다든가, 또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족과 관련된 일을 한다든가, 이게 싫다라는 거예요. 둘이가 겹치고 교차하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일과 직장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겠죠? 일할 땐 일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있을 때 딱 집에 있는 일 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이렇게 직장과 가정을 분리하려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뒤에부터는 빠르게 이 사람들이 분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있는가, 이것만 빠르게 좀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그래서 뒤에도 이 사람들은요, separate email, 별도의 이메일을 갖고 있다고 하죠.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요. 직장을 위한 계정과 가족을 위한 계정을 별도로 갖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되는 내용 나왔으니까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빠르게 읽거나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요, 이 분리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알아채고 있대요. 뭐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두 개의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것을요. 하나는 직장용, 하나는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이렇게 역시나 분리하는 사람들 나왔죠. 계속해서 밑줄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뒤에 유연한 스케줄은요, work well. 되게 뭔가 좋은 효과가 있대요. 이러한 사람들한테요. 자, 이러한 사람들 밑줄일까 물결일까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들은, 즉 유연한 스케줄은요, 가능하게 한대요. 뭐를? 더 큰 distinction,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밑줄이죠, 이것도. 자, 더 큰 구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직장에서의 시간과 다른 역할에서의 시간을 더 크게 구별하도록,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유연한 스케줄이 뭔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도 밑줄 내용이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답은 5번일 것 같아요. 자, 확인해 봅시다. 5번 뒤에 This might entail, 이것은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try the text message, 문자를 뭔가 주고받는 거죠. 아이들이랑. 근데 어디서요? From the office, 사무실에서요. 사무실에서 아이랑 문자를 주고받는다? 가정하고 업무가 어때요? 섞였죠? 섞였죠? 이거 물결이네요. 자, 이쯤에서 주어진 문장 볼까요? 주어진 문장에는 벌써 예상이 됩니다. 분리랑 대비되는 게 뭐예요? 자, 다른 색깔로 할게요. 분리랑 대비되는 거? 섞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기는 섞인다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본문 보니까, 주어진 문장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나왔죠. 일과 가족의 역할을 통합하는 것을 선호한대요. 자, 분리랑 대비되는 통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실인데도 가족들하고 뭔가 메시지 주고받고, 이렇게 일과 직장 일이 합쳐져 있는 상황이 나왔죠. 여기부터 딱 물결 내용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5번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는 계속 밑줄 내용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물결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답은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디스가 가리키는 것도 물결이겠죠. 그래서 앞에 물결 내용이 한번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사실 디스라는 힌트가 없어도 답은 5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차피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겠고, 자, 이런 식의 패턴. 정말 너무 잘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9번도 똑같은 식으로 풀어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이제 장문 독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 42번 때문에 푸는 건데요. 41번도 한번 좀 보긴 할게요. 첫 문장에 사실 벌써 주제가 나오는 게, 보세요. 클레임스가 주장이잖아요. 지역의 식량 생산이 줄인대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대요. 뭐 함으로써? 그 수송 연료의 태움을 줄임으로써. 그렇죠. 먼 데서 식량을 수송해 오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식량을 생산하면은 그만큼 수송하는 거리가 줄어들겠죠. 즉 수송에 의한 연료를 태우는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떻대요? Usually were not well founded. 그래서 found는 발견하다, 그 found가 아니라 found가 근거를 세우다, 기초를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근거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거가 탄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지역에서 현지에서
식량을 생산하면은 연료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다.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걸 비판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벌써 사실상 주제가 나왔습니다. 뒤에는 계속 예시가 이어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의 전환 그런 건 안 나타나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첫 문장을 이제 주제문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어휘 문제 볼게요. 그럼 자, 41 이따가 답 낼 거예요. 이거 그냥 읽으면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줄 물결 체크를 하는 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bulk load. 많은 양의 어떤 이제 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식량을 되게 많이 실은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의 식량은요, 이동할 수 있대요. halfway around the world. 세계의 절반을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ocean freight. 그 바다 화물 수송을 통해서요. 더 적은 그러니까 이제 탄소 발자국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식품을 운송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지구가 있어요. 근데 지구의 절반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대요. 근데 탄소 발자국은 적대요. 그 말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라는 거죠. 즉, 온실가스 배출은 적게 하면서 무려 세계의 절반을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보다요? 자, 대답해서 끊어주시고요. 식품인데 얘는 짧은 거리를 이동한대요. 그렇지만 어때요? 훨씬 더 많은 양을 싣고서 이동을 한대요. 자, 그럼 지금 비교급에 의해서 대비되는 걸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잘 표시해 주세요. 첫 번째 나왔던 게 많은 양의 식량이 이동하는 거고요. 얘는 세계의 절반 정도를 이동하고 바다로 이동한대요. 근데 탄소 배출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이거랑 비교되는 게 단거리를 수송하는 거예요. 식량을 단거리를 수송하는데 일단 여기에는 larger load라고 나왔어요. 약간 이상하긴 해요. 단거리랑 장거리의 대비가 있기는 한데 얘도 양이 많고 얘도 양이 많다? 오케이, 뭐 그런가 보구나 싶습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for example에다 한번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얘 일반적 진술이에요. 그러고 나서 for example 나왔으니까 얘 구체적 진술이죠. 이 둘 사이에는 재진술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즉 여기에도 제가 지금 밑줄 물결로 표시한 거 있죠. 요 대비가 나타나야 돼요. 요 대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바퀴가 18개인 즉 18륜 어떤 화물차 정도가 되겠죠. 얘는요. 훨씬 더 많은 짐을 나른다고 합니다. 뭐보다? 픽업 트럭보다. 자, 끊어주세요. 그러면은 둘 중 어느 게 밑줄이고 어느 게 물결일까? 요거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자, 뒤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들은요. 자, 얘는 이제 요 18륜 자동차 말하는 거예요. can move food. 식량을 운반할 수 있대요. 100배 더 많이 운반할 수 있대요. 그렇죠.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쏘리. 100배 더 멀리 운반할 수 있대요. 더 멀리 운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왔죠. 아까 밑줄 물결 중에서 더 멀리 운반하는 거 뭐였어요? 물결이었죠. 세계의 절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얘는 짧은 거리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요거 물결 표시해주세요. 이 K, 즉 18륜 자동차 얘도 이제 물결이 되는 거고 반대로 픽업 트럭이 밑줄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그 증거로 뭐 하면서 3분의 1의 가스만, 휘발유만 태운대요. 즉 에너지 절약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탄소 발자국 적다. 에너지 적게 소비한다. 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물결로 표시한 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픽업 트럭이 밑줄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밑줄과 물결을 대비를 시켰을 때 어느 게 더 식량을 많이 운반한대요? 물결이 밑줄보다 훨씬 더 많이 운반한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2에서 뭐라고 했어요? 밑줄이 더 많다고 했죠. 틀렸죠. 그래서 답이 5번인 거예요. 예시랑 일반적 진술이랑 같은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시에서 분명 물결이 더 많은 양을 운반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밑줄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충돌이 발생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이 5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더 많은 양이 아니라 더 적은 양을 단거리로 이동시킨다? 이런 의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단순히 이동 거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짐의 양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재량이라고 할게요. 적재량이 많고 그 다음에
거리가 더 멀 때, 이때가 오히려 더 에너지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얘네가 더 탄소나 에너지 소비량이 적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사실 이게 직관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쌤 어떻게 더 멀리 이동하고 더 적재량도 많은데 탄소 소비가 적을 수 있습니까? 자,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아까도 살짝 나왔지만 per pound delivered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당 탄소 소비량이 적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대중교통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저희가 뭐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라는 얘기하죠.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버스가 승용차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사람도 많이 타잖아요. 근데 왜 대중교통을 타면 에너지가 절약돼요? 버스 자체는 승용차 한 대랑 비교했을 땐 당연히 에너지 소비가 많겠지만 그 버스 안에 사람이 되게 많이 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얘가 규모가 크고 멀리 이동하니까 얘만 놓고 봤을 땐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보이겠지만 이 안에 그 대신 많이 타고 있잖아요. 많이 타고 있으니까 파운드당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겠죠. 같은 원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얘가 일종의 약간 대중교통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얘가 더 탄소 발자국이 적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재량이 적을수록 승용차 같은 애들이 더 탄소 소비량은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용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럼 결론. 먼 곳을 이동하면은 걔는 에너지 소비량이 무조건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먼 곳을 이동해도 에너지 소비가 그렇게 많이 안 될 수 있어요. 파운드당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 글은 계속 일관되게 마지막 문장까지 꼭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꼭 멀리에서 수송을 해온다고 해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 아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목 문제 답은 2번 보실게요. 현지의 음식이 항상 더 나은가? 지구를 위해서? 즉, 그 지역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꼭 환경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소비 차원에서 봤을 때 더 좋은가? 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노라고 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죠. 아니야. 먼 곳에서 수송한다고 해서 꼭 안 좋은 거 아니야. 현지에서 만든다고 해서 꼭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이 글의 주제이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문 독해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자, 이 문제의 교훈이 있죠.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 재진술 관계.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냥 대충 읽지 마세요.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렵고 내용을 세심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수록 하나하나 표시하면서 보세요. 이거 한다고 해서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정밀한 독해,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해설은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좀 쉬운 문항들은 또 현장에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